이번 사연은 천안 집에서 시집 온다고 막말을 하던 예비 신우가 두 손 모아 잘못을 빌길래 앞길을 막아버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어이없는 사건을 당해서 사연을 좀 써봅니다. 제가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 어이없이 행동하는 예비 신우를 없애버렸는데요. 그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엄마는 목욕탕에서 일하세요. 저는 대기업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아버지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빨리 돌아가신 후로 엄마랑 저랑 단둘이서 살았는데요.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었다 보니 10년 이상을 전업주부로 사셨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에 퇴근하고 오시던 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가 생업전선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던 편이라 허리가 휘어져라 뒷바라지 하셨죠.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되었던 일이 세신사 일이었대요. 워낙 살가운 성격이기도 하고 손님들하고 금방 친해져서 단골을 만드니까 하루에도 3-4건씩 꾸준히 손님을 받았던 거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고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제가 서울 4년제 명문대학 나와서 대기업 입사할 정도로 잘 키워놓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자취를 하고 난 뒤에도 가끔 엄마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엄마가 때도 밀어주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지금 30이니까 1년 반 전에 소개팅을 해서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워낙 사람이 젠틀하고 대화할수록 말이 통한다 싶어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집안은 다 교육자 집안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까지 했고 어머님은 대학 교수, 누나는 대학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과는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급이 맞을까 걱정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당신이 말했듯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급이고 뭐고 따질 필요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당신이 더 능력이 있는데 나로서는 땡큐지 라고 하면서 저를 존중하더라고요. 그런 태도 때문에 이 교제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하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려고 퇴근을 일찍 하고 엄마 목욕탕에 갔죠. 엄마는 엄청 반가운 얼굴로 우리 딸 웬일로 이렇게 빨리 끝났냐? 하며 반겨줬고 저는 계란도 먹고 식혜도 마시면서 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욕탕에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줌마 미쳤어요? 아파 죽겠어. 아니 피부 다 까진 거 안 보여? 이거는 분명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불가마해서 나가서 엄마 있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제 또래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가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왜 때를 미느냐는 것이었죠. 엄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때를 다 밀고 마무리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어쩌냐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몸을 다 씻고 마무리할 타이밍이었더라고요. 근데 끝날 때쯤에 그런 말을 하면서 돈 못 주니까 환불하라는 거죠. 아, 아줌마, 나 대학 교수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교수고 뭐고 다 씻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쩝니까? 소리를 높이면서 싸우는데 제가 열이 받아서 아줌마 뭔데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난리냐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엄마는 저를 말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너네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내가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올려서 손님 뚝 끊기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 주변에 인플루언서도 많으니까 각오해. 하면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야 이년아 소문 내라 내. 어디 3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사기치는 주제에 뭐가 떳떳해서 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버리려고 다가갔죠. 그런데 엄마가 중간에서 괜한 싸움 만들지 말자고 하면서 3만 원을 그냥 내주더라고요. 굳이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뭐 한다고 인상 쓰면서 대드냐는 식으로 말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가 저런 취급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왔다는 것에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는 너무 걱정 말라고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전현이 또라이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솔직히 속이 착잡했어요. 그리고 남친네 집과 인사를 할 때 엄마가 또 이런 대우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고요. 남친에게 말했더니 완전 상또라이라면서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은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라면서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상견례를 했죠. 남친이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둬서 저랑 엄마가 먼저 가서 앉아 있었고 남친은 가족들을 마중하러 간다고 나가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 글쎄 어제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진상녀가 바로 남친의 누나였던 거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더니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는데 살벌해서 무섭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뭘 쳐다보냐면서 뺨을 한 대 후리고 싶었지만 참고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오늘 상견례를 못할 것 같다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무슨 말이냐면서 엄청 당황스러워했죠. 남친한테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어른들도 있으니 참고라도 식사만 하고 나가보자 싶어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희 엄마도 마음이 불편하셨던지 사돈이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을 하고 전혀 질문이고 뭐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누나 인성을 보면 그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건데 결혼을 해도 되나 싶어서 착잡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러냐며 물어보면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년이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돈은 어디서 일하세요? 저희는 다 교육자 집안이라서요. 웃으면서 우리 엄마를 겨냥해서 또 질문을 하는데 속에서 불이 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뭘 또 트집 잡으시려고요? 했죠. 남친과 시부모님은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했고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토할 것 같아서 이만 일어나서 나가자고 하며 엄마 손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죄송한데요. 따님 교육을 잘 시키셔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년이 엄마, 저 아줌마 때밀이야. 우리 집안이랑 급이 안 맞는데 무슨 결혼이야. 이거 다 쉬우니까 밥이나 먹고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3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엄마 뻘 되는 사람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가냐? 이 미친년아? 라고 맞받아 쳐버렸죠. 죄송한데 여기서 교양 있는 척 어쩐 척 해도 밖에 나가면 망난이에요. 따님 단속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러다가 비 오는 날 소리 소문 없이 맞아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성깔 있는 사람이 저거 하나겠어요? 그리고 딸을 보면 이 결혼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팍 드네요.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나와버렸죠. 남친은 따라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니네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쌍욕하면서 돈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며 진상짓했어.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심했는지 알아? 라고 하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은 얼굴로 본인 누나가 그랬다는 거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안 믿기면 믿지 마라.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고 나왔죠. 그런데 그날 밤 남친이 술이 떡이 된 채로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울고불고 자기가 누나가 잘못한 것까지 용서를 구할 테니까 우리가 서로 지냈던 시간을 잊지 말아달라나 뭐라나.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남친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다시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만났어요.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누나한테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부모님도 그날 누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혼삿길 막을 일 있냐면서. 그리고 누나가 그렇게 진상짓을 하는 걸 몰랐다 보니까 엄청 창피해 하시기도 했다고 해요. 교육자 집안에서 쌈딱이 나오는 거랑 똑같지 않냐면서요. 누나도 반성했을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주라. 저는 주변 어른들의 태도가 꽤나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설마해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나를 안 좋게 말해? 내가 말했지 소문내서 니네 엄마 망하게 해줄까? 이게 천한 집 자식이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뭔데 나대 처맞고 싶어?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들어와. 진짜 어쩜 저런 태도로 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나가자 싶더라고요. 야,
너는 뭘 그렇게 잘 배워먹어서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욕을 싸지르니? 나 니네 동생이랑 결혼 안 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니네 동생보다 내가 더 벌을걸? 그리고 시간 강사 주제에 교수나 되는지 아나 본데 꼴사납다 꼴사나워. 알아서 해. 소문을 내든 뭘 하든. 하고 끊어버렸죠. 폰이 원래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어서 그대로 남친에게 전송하고 자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남친에게 전화가 20통 와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저도 좀 지치기 시작해서 결혼이고 뭐고 이제 다 포기한 상태였죠. 남친한테 전화를 해보니 시부모님 될 분들이 저랑 저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오늘 저녁에 누나 데리고 사과를 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만난 사람인데 다 망친 것 같다고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죄로 빌고 싶다고 하셨대요. 참 그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어쩜 저런 딸을. 안타까워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기어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저희 엄마 목욕탕 앞으로 누나 머리채를 잡고 시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이 이런 집안이 아닌데 무슨 진상을 부린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너 빨리 사과 안 해? 남친 누나는 눈을 치켜뜨고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억울한 건 본인 쪽이라며 시부모한테도 대들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저 따위니까 밖에서도 뻔하다 싶어서 됐다고 그만 가시라고 잠깐이었지만 좋은 인연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친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누나 옷을 끌고 와서 제 앞에 세우더니 빨리 사과하라고 하는데 누나가 분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 이 거지 같은 인간들한테 하길래 따귀를 한 대 쳐버리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그때 제 손을 잡더니 엄마가 그냥 뺨을 후리더군요. 어디서 보자 하니까 어른들 앞에서 당신 그날 내 딸 같아서 봐줬던 거였어. 뭐 거지? 행동을 보면 누가 못 배웠는지 봐. 엄마는 단호하게 말을 했고 서로 혼사가 깨졌으니 더 볼 것 없다고 했죠. 그러니 남친은 누나에게 다가가서 네가 뭔데 내 혼사를 막아 하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시부모님이 그걸 말리더라고요. 그런 집안에 시집 가려고 했다니 소름이 돋고 섬뜩해서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친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연쇄적으로 왔지만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엮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이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사람을 잊을 때쯤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된 사람이었는데 저랑 취미가 같아서 서로 빠르게 친해졌죠. 하루는 새로운 남친과 데이트를 하는데 잠깐 마무리할 서류가 있다고 사무실에 들리자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같이 따라갈 겸 들어가는데 사무실에 익숙한 실루엣이 앉아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쎄함에 제발 아니기를 빌었건만 그년이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질려가지고 어떡해? 하면서 말을 못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현 남친 사무실에서 교수 채용 기다리면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만나냐 하니까 남친이 뭐냐고 하길래 웃기는 애를 뒀네 하면서 그녀한테 다가가서 머리를 콕콕 찔러줬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길래 왜 이렇게 만날지는 몰랐어? 하면서 웃어줬죠. 남친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제 옆에 서길래 그때 녹음되었던 걸 들려줬죠. 저한테 욕지거리 하던 그 녹음본,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하냐며 깜짝 놀랐고 손가락으로 그 여자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 앞에서 두 손 모아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교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참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비웃으면서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밤에 남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남친도 평가하시는 교수님께 이 말을 꼭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사무실에서 쫓겨났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참 사람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쵸? 갑질하던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도 꿇고 그런 인성이면 어딜 가든 못 버티고 나올 겁니다. 결혼이 깨진 건 아쉽지만 그런 집안에 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남친이랑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고 그 여자는 아직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떠돌고 있다고 하네요. 전 남친 부모님은 좋은 분 같은데 너무 좋은 분들이라 저런 딸이 있는 걸까요? 부모 인성을 보고 자랐으면 저런 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의심 가는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입니다.